네, 이어서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트랙의 마지막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스마트 제조와 PLM 관련 내용입니다. 발표 주제는 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인 PLM의 역할이라는 내용이고요. 이번 주제 발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예, D1의 유용호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류용효 상무입니다. 저는 D1에서 PLM 컨설팅과 그 PM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PLM 분야에 근무하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죠? 이제 한 28년 정도 되는데요. 28년이요? 예, 현업에 한 7년 있었고요. 네, 설계를 하다가 이제 네. IT 이제 밴드사에 네. 또 근무하고 지금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년이시면 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PLM 요 시장 뭐 산업이라고도 합니다만 요 시장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 몸소 다 체감을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주목할 만한 변화들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최근에 많은 변화들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PLM들이나 그 스마트 팩토리가 성장하면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나오고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정보화, 그 다음에 자동화, 지능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정보화가 사실은 PLM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자동화는 뭐 요즘 많은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네. 있고 지능화가 사실은 요즘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LM 분야는 그 MBSE라고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형태의 약간 그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들에 보면 지능이 좀 들어가서 뭐 판단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실은 이제 버추얼 트윈으로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길목에서 보면 MBSE가 강화되고 그 다음 많이 언급되는 게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네, PLM 쪽에서 디지털 트윈이 많이 언급이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 PLM의 역할이 다른 ERP나 MES 쪽은 어떤 그 기업의 자산이라든지 생산에 관련돼 있다면 PLM은 그 기업의 생존의 근본의 목적인 그 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그 3D로 만들고 그 디지털화하는 그 시발점에 있고 그게 요구사항도 붙이고 뭐 각종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변화들을 다 관리하면서 생산에 넘겨주고 하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인가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글로벌 기업, 대기업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로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내려갔을 때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하는 회사의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제품을 받아서 도면을 받아서 생산하는 회사들은 약간 MES나 ERP 쪽으로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약간의 이제 생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약간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이제 해주실 텐데 어떤 부분에 이제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까요? 네, 스마트 팩토리는 저희가 이제 기업에 이렇게 만나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산성 제고, 두 번째 효율성 제고, 그 다음에 저성장, 제로 성장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그 기업의 그 임원분 사장님이 특히 고민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PLM은 그 첫 번째 스텝, 그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절감 요런 네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키 중에 많은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문제 해결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PLM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으로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최적화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측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네 가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 좀 경청하면서 한번 주제 발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유용호 성우님께서 준비해주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인 PLM의 역할 주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류형요 상무입니다. 저는 D1에서 PLM 구축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인 PLM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제 홈페이지 장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 7년 동안 자동차 이제 시트 설계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밴더에서 한 16년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제 다시 현업으로 중심을 다가가서 PLM의 컨설팅과 프로젝트 PM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이제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오늘도 많이 표현이 될 텐데 이제 컨셉 맵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맵의 활용을 통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때 좀 사용을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가시면 컨셉 맵 연구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이제 전망과 도전,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PLM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 그리고 고도화를 위한 기업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 이제 전망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키는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의 우리가 생존 전략입니다. 할까 말까로 보는 것보다는 생존 전략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산성 제고와 효율성 제고가 왜 해야 되는지 기업에서 꼭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성장, 제로 성장 시대를 맞이했을 때 과연 기업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그 해답은 스마트 팩토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레벨이라든지 범위가 주어지고요. 또 이 장표에서는 특이할 만한 부분이 그 3C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많이 고려되는 게 일단 고객 맞춤, 생산 방식의 변화, 그 다음에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3C가 있겠습니다. 그 3C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축을 접근을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가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우리가 왜 무엇을 그래서 뭘 할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범주 내에서 그 다음에는 이게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건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제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하고 그리고 협업할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들을 가고 협업을 해서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그 수많은 용어 중에 저는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ICT로 통합해서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 AI에서는 챗 GPT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할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정의가 뭐냐, 뭐 우리가 전망이 뭐 도전 과제가 어떠냐, 그리고 뭐 PLM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보고 나니까 뭐 이런 게 많은 데이터 텍스트로 나왔습니다. 이제 중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에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7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7가지 중에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주로 이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디지털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제품, 이런 4가지 중심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 볼 건지 제가 컨셉 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복잡하시죠?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완성품인 거고요. 이제, 이걸 그리는 도구는 그 CMap 툴이라고 한 20년 이상 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챗 GPT가 한 내용이 우리한테 일상적 용어가 맞는지 그 세 분의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성균관대 이제 노상도 교수님이 이런 스마트 팩토리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그분 좀 자문을 구해서 좀 수정을 했고, 또 MES와 관련 한 40년 동안 스마트 팩토리와 국제 ISO 위원을 하고 계신 차석근 부사장님 통해서 좀 조언을 얻었고, 또 요즘에 가장 핫하게 현장에서 많이 뛰고 계신 이제 그 교수님이자 뭐 소장님이신 한스키 소장님한테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 장을 전체를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다루는 오늘 뭐 3가지 주제 중에 이렇게 꼭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좀 숨겨봤습니다. 그래서 PLM이 뭐냐? 여기 노란색 박스에 있습니다. 그 스마트 공장의 핵심을 보면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이 제품 품질, 그 다음에 뭐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제 비용을 줄이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PLM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전망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장표에 상세하게 설명이 될 텐데, 키를 이야기하면, 뭐, 챗 GPT도 상당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학습을 많이 해서. 결국은 적절한 계획과 투자,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GPT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제 챗 GPT가 내린 정의와 그다음 PLM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아까 똑같습니다. 이런 ICT의 핵심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의 그 완전한 원활한 통합입니다. 데이터가 일단 모이고 정리돼야지 그 뭐든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6가지가 저기 나와 있는데, PLM은 첫 번째가 그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허용해서 하나로 뭉치는 역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게 모여지면 이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협업하고 또 그 가시성을 제품 추적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전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게 제품에 관련된 일어나는 그 수행돼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다 모으고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야기 되는데, 디지털 트윈은 궁극의 목적이지 지금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예측이 돼야 되고 또 유지보수를 잘 활용이 돼야 됩니다. 현실과 비슷하게. 이런 바탕을 하려면 이제 PLM이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PLM의 로드맵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드맵을 생각해서 그 가장 핵심이 개선입니다. 우리가 개선을 어떤 부분을 할 건지 식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점수를 또 매겨서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 회사의 특징이나 요구사항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인더스트리에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왔다고 또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부분이 우리가 미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미래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효율성, 그 다음에 유연성, 그 다음에 뭐 성능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 아래쪽에 있는 빨간 글씨가 진짜 중요합니다. 더 잘 연결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에 대응을 해서 예기치 않는 혼란에 더 잘 적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챗 GPT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실행하기 위해서 또 8가지로 또 언급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PLM은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모으고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7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비슷한데 그중에 1번을 보면 PLM은 제품에 관련된 설계 파일이나 엔지니어링 사양, 봄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가 있어야지 나중에 제품이 돼서 생산에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코어는 제품이다.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건지 공장하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PLM은 앞에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다루고 생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M은 이제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4가지를 저희가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업입니다. 첫 번째가 항상. 두 번째가 효율성, 어떤 것이 우리한테 효율가 될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더 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절감 부분이 되겠고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챗GPT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사항이 필요한지 10가지를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비즈니스 측면으로 고려했습니다. 저희 영어와 업무와 저거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비즈니스 측면으로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와 목표를 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 기술을 파악해라. 세 번째가 현재 인프라를 평가해라.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5번에서 10번까지는 팀 구성하고 구축하는 절차가 되고요. 근데 기업의 준비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기업은 이제 3번까지 또 다른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사례를 식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와 방향에 맞는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를 식별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목표로 가는데 우리가 그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목표에 대한, 방향에 대한 평가지, 현재 평가보다는 그런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과 그다음 그런 시스템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이제 계획을 수립 이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절차들을 이루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축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장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과 그다음 패러다임 변화는 어떤가를 좀 한번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5가지 영역으로 기술을 보통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가 저기 안에 이제 제품도 들어있고 모든 역량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도 해당이 되어 있고 제품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4가지, 5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갈 때 정보화, 그 다음에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서 패러다임은 좀 요즘에 맞춤식으로 많이 이제 가게 돼 있고 또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일을 좀 적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물의 인지력이라든지 그 조정력을 어떻게 제고한다든지 또 요즘에 그 자산 보호, 사이버 보호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첨단화 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보면 4월 달까지 접수를 받는 거, 5월 달까지 받는 경우가 있겠고 그래서 그냥 지금 시작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미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도화를 하는 회사, K 스마트 등대 공장을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하는 부분, 클라우드 하는 부분, 굉장히 역할별로 제조업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한 10.5% 정도 이제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요즘에 ESG가 굉장히 또 강화가 되어 있고 ESG 핵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도 있고 또 우리가 친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정말 친환경 제품이냐, 그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거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물 이런 것들도 지금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PLM에도 저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효율적이고 최적화하는 대로 이제 PLM 그런 대안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 인기를 얻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레임워크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거의 잘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냥 뭘 할 건지를 정하고 이제 PI를 받은 다음에 솔루션을 도입해서 구축하는데,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런 표준을 다루는 이제 분야, 부분 회사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어떤 표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쌓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장기간 쌓을 때 표준적으로 쌓지 않으면 이제 다시 쌓아야 되는 모래성과 같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우리 차석근 부사장님한테 저희가 조언을 받아서 했는데, 그분이 ISO 글로벌 이제 위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보화 자동화 진흥화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뭐 관찰 컨트롤 최적화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로 가져가야지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망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기업에서는 이제 적절한 계획, 그 다음에 투자, 교육,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박습니다. 계속 자동화할 것도 많고 데이터 분석할 것도 많고 그래서 효율성하고 생산성 향상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신기술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 잘 활용하면 이제 사용자들을 잘 참여해서 설계와 제조 유연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유지보수라든지 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동 중지라든지 뭐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추적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추적이 돼야지 그게 어떻게 변하고 왔는지를 해서 다음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과제 역시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 거는 역시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복잡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다룰 수 있는 그 여섯 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런 인재가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잘 갖춰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도 있고 또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표준화,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 뭐 이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PLM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에서 만든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제품 개발에서부터 양산, 수요 측, 그 다음에 주문,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기 협력업체에 일어나는 모든 라이프 사이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주고받는 데이터들, 정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에 뭐 이런 신기술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5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을 해보면, 이제 그, 3전 KPMG에서 잘 정의를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일반 공장의 앞에 이제 제품 설계가 있을 거고, 공장을 놓고 보면, 이제 설비들이 있고, 뭐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 관리, 뭐 3단계가 실제 일어나는 게 있다면, 스마트 팩토리로 갔을 때는 이제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새롭게 나오고, 그래서 현실 공간은 현재 공장하고는 조금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ICT 기술들이 많이 부합이 돼서, 그래서 가상 공장은 공간은 첫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다 모아야 됩니다. 모으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자동화할 수 있는 뭐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알고리즘을 한다든지, 그다음 부분이 이제 진흥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도 시키고 앞으로 더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창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 뭐 아까 뒤에 있는 CPS를 항상 뒤에 기반으로 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PLM 쪽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PLM은 키 이네블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희가 PLM의 가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PLM이 중요한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에 따라서 제품의 기능 및 옵션 사양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사람으로 관리할 건지 시스템으로 관리할 건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신기술에 또 MBSE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피그레이션 관리, 뭐 사양 관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초기부터 정확한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제 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들은. 그게 리콜도 대응을 피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세이브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협업입니다. 관련 부서 간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하려고 하면 PLM으로 이런 정보를 잘 구축하는 것가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PLM을 다루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보면 뭐 간접 시간하고 직접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절감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효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다 연결을 해주는 것들이, 전사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PLM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PLM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했던 모 기업의 어떤 캐치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PLM이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현재 일어나는 일을 히스토리화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게 하며 모든 데이터는 히스토리가 딸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통해서 성공 목표를 보통 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KPI, 이제 업무 효율이라든지 목표, 뭐 재사용, 그 다음에 역량 강화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PLM은 보통 한 4단계까지 이렇게 기업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데이터를 쌓는 과정, 우리 보면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2층, 3층으로 이제 집을 올릴 때 어떻게 넣을 건지, 어느 방에 어떤 걸 데이터를 할지가 되어 있고, 3단계는 이제 네트워킹, 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지, 재사용할지,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지능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단계가 되어 있고, 이제 PLM을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하면, 뭐, 예전에는 이제 PDM의 원조가 이제 PDM입니다.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되어 있고, 첫 번째 이제 검색과, 그 다음 히스토리, 그 다음에 리비전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어라고,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라고 해서 설계 변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인 부분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BOM 관리라든지 우리가 도면 문서, 뭐, 그 다음 협업, 그 다음에 기존의 인프라 레가시라는 거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게 다 플랫폼에 담겨야 되고, 그 플랫폼에 담긴 것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제 갭을 연결해 주는 거. 여기 보면 다 정보가 있겠다.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가치는 뭔가를 보면 저희는 이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험들은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가치로 쌓이느냐, 그 다음에 또 지식 자산으로 쌓이느냐. 지식 자산은 이제 무형과 유형이 있는데, 일단 그 임직원의 개인의 역량으로 쌓일 수도 있고 회사의 자산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 관리가 다 쌓이게 되면 우리가 뭐 토탈 밸류가 생기고 회사의 이제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PLM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잠깐 살펴보면, 이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3단계로 보통 이야기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가상으로 한다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검증해 보는 엔지니어링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가상과 현실의 제조 실행을 좀 이루어져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운영 환경의 최적화입니다.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운영 패턴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좀 디지털화하는 거가 좀 핵심 요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프로세스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솔루션적으로 접근해 보면
위에 이제 주요 이미지에 계획에서부터 생산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어떻게 보면 PLM의 싱글 플랫폼에 탑재되면 뭐 설계 정보, 설비, 표준, 공정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다 한꺼번에 여기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여기에 챗 GPT를 연결한다면 그냥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겠습니다. 여기 매뉴팩처링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생산 쪽입니다. 그래서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또 설계 검증하고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보험을 정의하고 공정하고 표준하고 뭐 치공구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좀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P, MES와 로봇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PLM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하고 고도화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좀 만든 장표가 되겠는데요. 스마트 팩토리의 특성과 요건의 활용입니다. 이건 2017년에 나왔는데 한참 스마트 팩토리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이 됐습니다. 거기에 단어 하나는 그냥 디지털화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기업에 많은 것들이 이제 하려고 하지만 거부하는 것들이 디지털화하는 데서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핵심은 이런 사전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추진 방향성에도 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입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고 도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순해야 됩니다. 처음에 복잡하게 만들면 그만큼 복잡해지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고 또 뭐 장안의 화제죠. 스타트 스몰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단계별 구축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분석, 그 다음에 최적화,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이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 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걸림돌을 찾고 적용 개선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지겠는데요. SK그룹에서 이걸 잘 설명해 와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의 공급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디지털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화입니다. 일단 정보를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는 어디 단계를 어느 레벨을 할 거냐. 이게 사실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있고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있는 지능화 자율화를 또 많이 해서 경쟁력을 이제 차이가 나겠고 이 정보화 밑에 저희들 이런 솔루션들이 다 탑재되어 있고 그 시발점에 이제 PLM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기준 정보를 표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기준 정보는 뭐냐라고 보면 4가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우리의 조직에 맞게끔 잘 만들어지더라도 조직에서 이걸 활용을 못하면 또 소용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들을 또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그 프로세스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가지를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이제 PLM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기준 정보 확립을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업에 제일 중요한 게 제품 전략과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 하기 위해서 전사 기준 운영 정보들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PLM으로 오면 이제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수주부터 이제 시공까지, 설치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험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엔지니어링 기준 정보로 PLM으로 확립을 해서 한 다음에 다시 또 전사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이런 과정 선순환이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걸 이제 약간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영역별로 해야 되는 뭐 주요 큰 산출물들, 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저기 있는 것들이 표현된 것들이 실제는 또 기준 정보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정보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다 연결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엔지니어링 기준 정보가 사실은 또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기준 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이제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제품 변경이 BOM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BOM이라고 하는 걸 잘 표준화시키고 그래서 설계에서 생산까지 잘 넘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하게 그 스마트 팩토리의 지금 도전 과제들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PLM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장으로 저희가 PLM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의 목표와 비전과 전략입니다. 그 중심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하기 위해서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의 방향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결과적으로 네 개로 관철됩니다. 일단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요. 컨트롤이 되는 건지, 계속 최적화가 되는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고, 그 중심은 앞에 얘기했던 기준 정보의 이제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뭐 이상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추후라도 저희 PLM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를 주시면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1의 류용효, 예, 제가 호라고 잘못 네, 발음한 것 같습니다. 류용효 상무님과 스마트 제조와 PLM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전망과 도전 과제, 그리고 네. PLM의 또 가치와 역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까지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지금 컨셉 맵에 네. 예, 지금 밀고 계신 네. 컨셉 맵에 다 넣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커넥트에 다 이어져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할 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핵심 메시지 네. 네.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뭐,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회자가 됐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내 거로 우리 기업에 그렇죠. 맞는 걸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기업에 가보면 오히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컨셉 맵을 다루면서 왜 저렇게 자꾸 정리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숲을 보는 이유는 이제 그 뭐 테러도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최적화해야 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또 장벽이 또 만나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가능하시면은 좀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스마트 팩토리의 아까 정리한 장표는 뭐 제가 컨셉맵을 쓴 게 아니라 저 정도는 사실 네, 기업에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요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로 좀 그 기업 버전으로 만들어 보는 거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D1 류용효 상무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